새해 첫 거래일 국내 증시가 기분 좋게 불을 뿜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2% 올라서 사상 최고가인 4,3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의 주역은 바로 외국인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6,30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6,309, 4,309 뭔가 좀 비슷하네요. 확실히 이렇게 외국인이 돌아와서 시원하게 매수를 해줘야지 국내 증시 역시 의미 있게 상승할 수가 있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만큼 외국인이 첫날, 첫 거래일 사들인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들였으며 이 종목들을 통해서 올해 2026년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해 첫 거래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업종입니다. 외국인이 각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에서 사들인 상위 30종목을 바탕으로 이렇게 산업 구분을 해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산 게 반도체, 거의 절반 담았네요. 이 중에서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고 소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의약품은 건너뛰고요. 인터넷과 에너지를 사들였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죠? 바로 이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좀 생뚱맞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에너지에서 세부 섹터 중에 바로 전력기기가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이런 기업들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인터넷, 에너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AI입니다. 외국인이 새해 첫날부터 시원스럽게 AI 섹터를 쓸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의약품이 있잖아요. 의약품이 나름 이 반도체 다음으로 많이 산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단일 종목 이슈입니다. 그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반도체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의료기기 많이 샀죠. 자, 그런데 여기 기계, 확실히 코스피와는 다른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기계를 많이 사들였는데 이 역시나 AI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올해 가장 최대 수혜주로 부각받을 만한 기업을 골라 샀다. 바로 로봇입니다. 기기에서 특히나 이 로봇주를 많이 사들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자, 외국인은 올해 첫 거래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AI 수혜주들을 대거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이 4개의 종목을 살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자, 앞서서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많이 산 게 의약품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게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479억 원어치를 매수해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이 코스피 순매수 2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소재 일리아 릴리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마무리했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작년부터 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서고 있죠. 뭐 반도체 기업도 그렇고요. 2차 전지 기업도 그렇고 바로 이 관세 이슈 그리고 이 미국에서 제조 부활을 위해서 결국에는 이 미국에다가 생산 시설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바로 생물보안법입니다. 이게 원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발의가 됐다가 결국에는 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다시 한번 발의가 된 다음에 드디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식 법안으로 작년 말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자, 골자는 이겁니다. 우려기업. 여기서 우려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이런 우려 의약품 기업들과 이 미국 빅파마들이 거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생물보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미국 바이오 의약품 빅파마 기업들은 이 생산보다는 개발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죠. 그 생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중국에 위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생물보안법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자 수혜를 받는 그런 구조인데 셀트리온은 여기에 더해서 일라이 릴리의 공장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더더욱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장을 인수하면서요 일라이 릴리와 이 CMO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작년 말에
공시를 했거든요. 이 영업실적 전망 공시를 했는데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 영업이익은 140% 급증할 것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자, 더불어 올해 실적 전망치도 내놓았는데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43%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자, 보시다시피 1월 첫 거래일 무려 12%나 급등하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근데 이 셀트리온의 주가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1년 주가 차트인데요.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물론 살짝 오른 것 같긴 한데 같은 기간 이 코스피 지수, 뭐 반도체라든지 이 주요 업종들이 오른 것에 비하면 완전히 소외가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생물보안법 그리고 올해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당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장기간 소외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습니다. 현재 EV, EBITDA 20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23배. 근데 한때 높았을 때 셀트리온이 40배도 넘는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상황이다. 자, 두 번째 기업은요.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주식 많이 샀다라고 했는데 삼성 다음으로 많이 산 게 바로 한미반도체다. 외국인 투자자가 1322억 원어치를 매수해서 같은 기간 코스피 3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올해부터 HBM4가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이 됩니다. 근데 이 HBM에 이 독보적으로 한미 반도체에 이 본딩 장비가 들어가는데 특히나 HBM4부터는 PC 본더 장비가 본격적으로 납품이 됩니다. HBM3E까지는 기존의 이 본딩 장비,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수정, 개선해서 납품을 했는데 HBM4부터는 그게 아니고 신규 장비가 들어갑니다. 자, 이에 따라서 공급 단가 부분도 30%에서 40% 정도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이 HBM4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가 2048비트입니다. HBM3E 같은 경우에는 1024비트였거든요. 이 비트 수가 2배로 늘면서 이 다이 사이즈, 면적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C 본더 장비 수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 신규 고객사 추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리포트에는 S사 나오는데 S사가 뭐 다들 아시겠죠. 원래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가 올해 2월부터 엔비디아 향 HBM4를 납품할 예정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한미반도체에 이 TC 본더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TC 본더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한미반도체 밖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신규 물량 납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 엔비디아의 의미 있는 HBM 협력사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격적으로 상당히 투자를 할 겁니다. 캐파를. 그에 따라서 한미반도체 장비도 많이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 마이크론향 TC 본더 장비도 들어갈 텐데 이 북미향, 마이크로향 단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혜로 볼 수 있다. 한미반도체 한때 이 챗 GPT가 나오면서 AI 최대 수혜주로 부각받은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죠. 주가가 주로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 중심으로 올라가다가 한 10월달 들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번에는 이 펀더멘탈적으로 확실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솟았는데 계속해서 이어질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331억 원어치를 매수해서 코스피 10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자,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만 보면 안 되고요. 이 전력 인프라 섹터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11위가 효성중공업 그리고 12위는 LS 일렉트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력기기 3종 세트를 외국인이 다 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AI 거품 붕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뭐였냐면은 킬러 앱이 없다.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엄청 투자를 많이 하는데 뭐 챗 GPT가 의미 있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유저수는 많지만은 뭔가 킬러 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AI 이 붕괴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이 전력이 부족해서 AI 병목 현상이 현실적으로 야기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AI 섹터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요. AI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전력망 확충 주기는 10년 이상 소요되므로 이 시간적 미스매치 때문에 AI 성장이
가로막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CSIS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용량이 2024년 4기가와트시에서 2030년 84기가와트시로 2100%나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력 공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서 미국 AI 패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 기업이 다시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자, 전력기기 3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북미 시장 점유율 25%인데 이걸 대체할 그런 기업들이 없습니다. 중국과 같았을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품질도 좋고 특히나 납기를 상당히 잘 맞추고 가성비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병목 현상, 이게 최근에 막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다시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 전력기기 3사의 누적 수주 잔고는 30조 원으로 5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 작년 11월에 한 차례 부각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는 다소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있었죠. 근데 이 60일선에서 다시금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 AI 병목 현상 더 대두가 된다면은 수혜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382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로봇주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사들인 게 아니라 현대 무벡스, SPG 등 이 코스닥에서 로봇주 대거 쓸어 담았습니다. 자, 챗 GPT로 촉발된 AI 혁명이 현재 피지컬 AI로 넘어오면서 올해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로봇이 될 전망인데, 이와 관련돼서 코앞으로 닥친 이 최대 이벤트가 있죠. 바로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입니다. 자, 특히 올해 CES 같은 경우에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 2, 3년간 계속해서 로봇이 화두긴 했어요. 하지만 뭐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이 메인이었다면 이번엔 드디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이 중국 로보틱스 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고요. 국내 핵심 업체들, 로보틱스 관련 로드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함께 CES 2026에 참여하고 개별 미디어 데이를 통해서 향후 이 그룹 차원에서 이 로보틱스 사업 전략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고요. HL 그룹, 그 만도 있죠. 뭐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 여기 같은 경우에도 로봇 사업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그룹도 액추에이터라든지 물류 로봇 등 이 CES에서 이 로봇 비전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국내 휴머노이드 민간 개발 협력체 휴머노이드 MAX라고 하죠. 이 제조 AX 얼라이언스가 이번 CES에서 한국형 로봇관 부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뭐 로보티즈, SBB테크, 에이딘 로보틱스 등이 참여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메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새해 첫날부터 이 로봇주가 강하게 반등한 것이 아니냐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단 이게 아무래도 이슈성이 있기 때문에 CES를 전후로 해서 이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될 수가 있고, 이 세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CES가 종료되면은 그 시점 뭐 전후로 해서 이렇게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끝이냐? 자,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앞서서 이 현대차 그룹이 올해 이 로보틱스 관련 비전을 제시한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후속 이슈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가 이 로봇 관련 제품을 3월에 출시한다는 그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LG그룹 역시 이 로봇 관련 제품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고, 이 글로벌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이 미국 쪽에서도 이 로봇 관련 이슈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변동성이 크긴 크지만은 확실히 이 시세를 줄 만한 그런 섹터다라는 관점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이 로보틱스를 통해서 로봇주 전반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해봤죠. 그렇다면 증시에선 로봇주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자,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로봇 섹터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완성품과 부품입니다. 완성품 같은 경우에는 뭐 서비스 로봇, 물류 로봇,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헬스케어 로봇 등을 들 수가 있고요. 부품은 여기 나와 있는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모션 제어기, 센서, 모터와 감속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딱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 섹터 분류를 이 매출 비중으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매출 비중이 의미 있게 나오는 기업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은 여기 뭐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물류 로봇 중에 일부, 그리고 협동 로봇, 헬스케어 로봇, 자, 이런 기업들이 바로 이 휴머노이드 쪽으로 영역을 확장시키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 완제품보다는 부품 이쪽을 또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이 모터와 감속기, 자,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도 잘 살펴보시면은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 살펴본 이 로봇 섹터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 산업 지도 서적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 2024년, 2025년 버전을 출시한 이후에 2년 만에 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다시 출간합니다. 전 산업의 모든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돼서 사실상 새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2년 국내 증시를 주름잡을 메가 트렌드와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 수혜주를 모두 담았습니다. 자, 투자는 미인대라고 하죠. 어떨 때는 100명 중에 1명을, 또 어떨 때는 100명 중에 10명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선발 모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6년은 시장의 유동성 환경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코로나처럼 엄청나게 넘치는 환경은 아니에요. 뭐 올해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은 반도체, AI 몇몇 섹터만 한정적으로 올라가서 주변에 이 돈 번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 한정적인 유동성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내가 산 종목이 왜 안 오를까 고민하지 말고 전 산업을 공부하고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인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앞으로 주도주인 반도체를 뒤이어서 키 맞추기 할 섹터, 종목들이 등장할 텐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통해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10년에 한 번 오는 상승장에 이 책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